만나면 좋은 친구 MBC. 짙푸른 하늘 아래 불갑산에선 생명의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기나긴 시간을 견뎌낸 천년고찰 불갑산은 고색 창연한 아름다움을 뿜어내고 있죠.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는 곳, 가을날 불갑산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푸르른 남도의 산하가 가을빛으로 물들기 시작하는 계절. 영광 불갑산에는 붉은 빛의 유혹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찬란한 아름다움. 상사와 군락을 마주하면 다른 표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야, 예. 저 선생님 찾아뵈려고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오다 보니까 진짜 우리 가을을 알리는 상사화가 너무나도 예쁘게 펴있네요. 절정일 때 오셔서. 딱 좋을 때 왔네요. 사찰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상사화는 가을의 전령인데요. 꽃이 지고 난 후에 잎이 돋아나는 특성 때문에 꽃과 잎은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운명.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슬픈 꽃말을 가진 고혹적인 꽃이죠. 한 100만 평. 와, 근데 뭐 이 산 전체니까. 네.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네. 사실 이제 아무래도 불갑산을 처음 이제 마주하러 오신 분들께서 입장부터 상사화가 반겨주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어, 꽃이 또 반겨주고 네. 사람이 또 꽃을 이렇게 사랑해 주잖아요. 예. 상사화의 반격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불갑산으로 한번 가보죠. 그러시죠. 네. 더 이쪽으로. 좋네. 네. 이야, 시작부터 기분이 좋아. 붉게 물든 상사화의 마음을 정화하고 오랜 역사와 수많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사찰 불갑사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오물어. 야, 이거 불갑산이 탁 이렇게 끌어갖고 있는 불갑산의 느낌 너무 좋네요. 불갑산 자체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됐습니까? 우선 불갑사면 불갑이 네. 부처를 네. 처음 모신 절이다. 서기 384년에 인도 태생에 네. 마라나타 스님이 저쪽 법성포에 네. 도착하셔서 이 절을 세웠다 그러니까 어. 한 1600년이 더 지난 거죠. 16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하면 왠지 모르게 좀 보물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지금 요 대웅전 건물 보물로 한 830% 지정이 돼 있고 또 보면은 저쪽에 한번 제 건물 보세요. 네네. 큰 빛이 가득 찬 집이다 이 말이에요. 일강당. 정유재란 때 다 불이 타가지고 다시 절이 어려울 때 세운 집이라 네. 기둥 하나가 반드던 기둥이 없어요. 다 구부러졌죠. 그러네요. 그렇지만은 저 기둥이 400년 이상을 지금 지탱하고 있으면서 건물 자체가 하나도 어디 한쪽으로 기울임이 없잖아요. 소담한 절집과 어우러져 그림 같은 풍경을 선물하는 한 그루의 나무. 기나긴 시간을 불갑사와 함께 지나온 배롱나무입니다. 이 배롱나무가 우리 불갑사에 또 살아있는 보물입니다. 500년이면 우리가 몇 대라고 볼 수 있어요. 500년. 우리가 뭐 15대, 20대 그 사람의 수명은 금방 가지만 이 나무는 그런 것을 다 지켜봤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오는 많은 중생들의 그 걸음걸이, 삶을 다 지켜보기 때문에 이 나무 자체가 역사하면서 보물이지 않겠어요. 나른한 듯 따사로운 저수지를 뒤로 하고 나지막한 길을 따라 산에 오르면 상사화가 반겨줍니다. 불갑산 중턱까지 꽃불처럼 번진 상사화는 산의 빛깔을 울긋불긋하게 물들여줍니다. 기후적으로 난대하고 온대가 이렇게 겹쳐요. 예. 풀부터 이렇게 나무 이렇게까지 수종이 좀 다양해지는 것 같아요. 2019년에는 네. 이것이 전라남도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더욱더 이제 보호 활동을 해야 되고 네. 더 우리가 후손한테 뭔가 남겨줘서 맞네요. 이 자연 상태를 네. 우리가 잘 보존해야겠죠.
나지막한 산등성이가 오밀조밀하게 이어진 불갑산. 싱그러운 자연의 품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야, 선생님 몇 걸음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불갑산이 지금 하늘이 보이지도 않아. 햇빛도 안 보여. 올 때마다 이 울창한 숲에 내가 좀 매료가 돼요. 여기 이제 한번 나무 좀 보세요. 이게. 네. 요게 지금 네. 앞면에 이렇게 보면 상당히 반짝반짝거려요. 네. 이게 참식나무입니다. 아, 참신나무구나. 근데 이제 영광에서는 또 특별한 나무예요. 왜요? 군을 상징하는 나무니까. 군목이에요? 네, 군목인데 이렇게 밀집해서 군락을 잃은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이제 군에서는 이 나무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불갑사에 계시는 경운 스님이 인도에 이제 유학을 가셨다가 오시면서 이제 이 나무를 가져와서 심었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영광 사람들이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나무죠. 해발 516m 연실봉을 중심으로 온화한 자연이 아늑하게 펼쳐지는 불갑산. 그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청량한 물줄기가 시원하게 흘러넘치며 태고적 지구의 모습을 실감케 합니다. (1900년대) 초반까지 호랑이가 살았던 영험한 산에는 자연 그대로의 자연이 부지런히 생명의 숨결을 이어왔습니다. 지금 저기 네. 큰 나무인데 가지가 옆으로 막 보여 네, 많이 앞에 보여요. 있는, 예, 네네네. 비자나무예요. 이게 비자나무예요? 예. 얼른 볼 때는 그냥 입이 뾰족뾰족해서 네네. 침엽수 같지만 네. 또 이게 난대 수종이에요. 신기하네요. 예.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 그 네. 비자림이라 가지고 유명한 맞아요. 비자림 보림이 그리고 돼 있죠. 네. 그래서 저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저게 이제 구청 역할을 해요. 뭔 말이냐면 네. 알약이 부족할 때 예, 음. 이제 그걸 먹고 이제 그런 역할을 좀 했다고 보지요. 오, 신기한 나무네. 크고 작은 수목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숲에선 자연의 섭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둘일 때 비로소 완전해지고 그럼으로써 공존의 가치를 전해주는 송악나무와 푸조나무죠. 50년 이상 사람 출입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예쁜 그림을 지금 남겨놨어요. 어떤 그림 말씀하시는 자, 거예요? 송악이라는 나무인데 네. 또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덩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나무는 이제 푸조나무라는 건데 네. 이 나무를 이렇게 올라가면서 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얘는 나무의 어떤 찐을 빨아먹고 사는 것 같지만 네. 이 나무가 같이 살아요. 송악에서 나오는 저 뿌리, 잔뿌리가 네. 공기뿌리라고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붙어있을 때 본 나무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보통 이렇게 있다 보면 하나가 죽기 마련인데. 그래요. 근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기생을 하는 것 같지만 네. 서로 같이 공존을 해주고 이 잎이 어떤 나무의 잎인지 구별이 안 될 그렇죠. 정도로 네. 두 나무가 하나가 되는 딱 그 느낌이 정말 신기하고 멋지네요. 이 숲속에 정말 숨은 보물이에요. 보통 인간사회, 우리 사람 사는 사회에도 자기하고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이라든가 불편을 주는 사람이라든가 또 그렇지만 또 그런 사람들에게 껴안아야 될 때가 있고 또 같이 웃어야 할 때가 있고 저는 이 나무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불갑산에서 많은 걸 배우네요. 아이고. 비울수록 채워지고 나누면 더 큰 가치가 만들어지는 인생사의 순리를 자연에서 배웁니다. 가을날의 불갑산, 위대한 자연의 품에서 삶의 쉼표를 찍어보는 여정 어떨까요? 바야흐로 가을은 맛있는 대하의 계절. 홍성 남당항에서는 대하를 수묵화로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평화와 해양 환경의 중요성을 되새기면서 미국 기네스의 만마리 바다새우 그리기를 도전하는 최창원 교수.
100m나 되는 두루마리 화선지 위에 정성과 진심을 담아 바다새우의 소망을 그려냈는데요. 그가 세계 최초로 도전하는 그 현장에 따라가 봅니다. 가을 이맘때면 빼놓을 수 없는 별미를 찾아 홍성 남당항에 왔는데요. 시원한 바람결에 실려온 갯내음이 왠지 저를 더 설레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홍성의 남당항에 와 있는데요. 이 가을하면 대하, 또 대하하면 남당항이잖아요.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새우를 또 안 먹어보고 갈 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대하 먹으러 떠나볼까요? 싱싱한 대하를 먹을 생각에 제 발걸음이 더 가벼워졌는데요. 살아서 유유히 헤엄치는 대하 발견. 귀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해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는지 살며시 다가와 카메라의 셔터를 누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하가 진짜 실하고 예쁘죠? 예뻐가지고 저도 사진 찍고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왜 찍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바다새우를 볼 때마다 이 바다새우를 소재로 세계 미국 기네스라고 하는 WRC 세계기록위원회에 제가 10,000마리 새우를 그리고 있는데요. 아니 대하로 미국 기네스에 도전하신다고요? 아니 저 그런 거 처음 들어봤는데 아니 어디서 그리고 계신 거예요? 예, 저는 지금 학교 캠퍼스 안에서 네.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 보러 갈 수 있을까요? 그럼요. 선생님 잠깐만요. 아 근데 보러 가기 전에 저희가 남당항에 왔잖아요. 대하 한 마리 먹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금강산도 식후경. 세계 기록을 확인하기 전에 남당항 새우 맛을 보는 게 순서죠. 제가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선생님 드디어 대하 소금구이가 완성이 됐는데요. 너무 맛있겠죠? 아니 저는 사실 대하를 되게 좋아하는데 대하를 먹을 때마다 늘 생각했던 게 이 껍질이 조금 깔 때마다 불편하잖아요. 맛있긴 한데 근데 이게 새우가 많은 의미가 있죠. 수염 딱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수염.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수염이 되게 많이 길었잖아요.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수염이 길면 네. 일단 무병장수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존재하는 거죠. 아 무병장수. 여기 바로 새우의 수염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선생님 아까부터 제가 그리고 네. 이 새우랑 계속 눈이 마주치고 있거든요. 눈이 굉장히 새까맣잖아요. 네. 여기도 의미가 좀 있을까요? 잘 보셨네요. 저 새우가 다른 건 다 가열이 되면 네. 변색이 돼서 붉게 되지만 맞아요. 눈동자 2개 그거는 절대 변색이 안 됩니다. 문인화 쪽에서 이제 보면 네. 저게 지혜의 눈이라고 해요. 지혜. 네, 지혜의 눈은 절대 썩지 않습니다. 새우 한 마리에 이렇게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줄 새삼 처음 알았는데요. 먹음직스럽게 구워진 새우 얼마나 맛있을까요? 예. 짠. 야, 왜 이렇게 통통? 맛있죠? 통통하고 막 신선하고. 대하맛도 봤으니 이젠 10,000마리의 새우를 만나볼까요? 홍성의 한 대학교 안에 있는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제 여기서 새우 그 10,000마리 그림을 작업하고 계신 곳인 거네요? 그렇죠. 아마도 이 10,000마리 새우가 우리를 엄청 반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지금 너무 기대되는데요. 어두컴컴한 작업실. 스위치를 켜면 오늘의 주인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예. 이게 진짜 그 새우 그림. 네. 아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있어요. 아니, 몇 마리예요, 지금? 이게 10,000마리예요? 예, 저렇게 두루마리 화선지로 말아서 100m 됩니다. 이 숨이 멎을 정도인데요? 폭 120cm, 길이 100m의 두루마리 화선지 위에는 수백, 수천 마리의 바다새우가 빼곡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에 시작해 하루 10시간 이상 새우를 그리는 강행군입니다. 교수님, 아까 들어오면서 보니까 중국 학과 교수님이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떻게 새우 그림을 그리게 되신 거예요? 중국의 피카소라고 일컫는 치바이스 선생님의 제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고 난 큰 행운으로 민물새우를 이제 그리기 시작을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좀 많은 사람들이 내 문화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새우 그림을 뭐 나눌 수 있을까 했는데, 마침 우리 집사람이 해양 미생물학 박사거든요. 전공을 해서 저보고 이제 그 귀뜸을 해준 거죠. 사실 제가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전 세계의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새우를 통해서 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죠. 올해는 한중수교 30주년인데요. 중국학을 전공한 최창원 교수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문화를 나누는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바다새우 그림 해하도를 알게 됐고 직접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새우를 그리시면서 뭔가 자부심도 느끼셨을 것 같은데 하시면서 그래도 이 점은 좀 힘들었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상상을 했어요. 제가 만마리를 다 그렸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좋아할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 자긍심 같은 게 막 나도 모르게 생겨서 9,000마리까지 되니까 막 새우가 막 저를 막 좋아해서 춤을 추는 것 같아서 즐겁게 그리고 있어요. 예부터 동아시아에서 새우는 화합을 상징해 왔습니다. 최창원 교수의 만마리 새우는 메탈릭 녹색 먹물로 그려 변색 없이 반영구적으로 보관될 예정인데요. 퇴색하지 않는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입니다. 올해 대하축제가 열리는 날까지 모든 도전을 완수할 계획이죠. 이제 16일이 기네스 도전의 날이잖아요. 그때까지 좀 앞으로 남은 새우를 어떻게 그려보실 계획이세요? 새우가 진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형상화해서 뭐 영어로 peace라는 메시지를 한번 담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99마리를 남겨놓고 현장에 가서 직접 그려서 활용점정까지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그리신 이 그림이 16일에 전 세계에 알려지길 바라면서 저도 하나의 새우로서 교수님께 응원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새우 한 마리 한 마리에 진심을 담아 그리는 최창원 교수의 도전. 보름달이 환하게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약속했던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전국의 미식가들을 불러 모으는 남당항 대하축제가 성황리에 개막한 가운데 오늘만을 기다려온 최창원 교수가 특설 무대 위로 화선지를 펼칩니다. 오늘의 세계 기록을 함께 응원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요. 한국기록원의 심사위원도 예리한 시선으로 지켜봅니다. 이번 그 도전의 그 가이드라인은 첫째 그 한 장의 종이에 그려야 된다. 다음에 이제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이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 이게 그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미국 기네스 성공을 축하하는 인증서 수여식이 시작되고 해하도의 의미를 널리 알리는 최창원 교수의 한시 낭송이 즉석에서 펼쳐졌습니다. 禁令录取西如籍，力战洪涛，欲废除江湖渔蟹种浮游。许愿。 78일 동안 달려온 대장정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오늘. 시민들이 함께 새우의 두 눈동자를 찍어서 완성하는 활용 점정식이 치러졌습니다. 화합과 평화를 의미하는 해하도의 의미가 더 뜻깊게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새우를 먹어보기만 했지 그림으로 대하는 거는 흔한 일은 아닌데 이렇게 몇천 마리도 아니고 10,000마리를 그렸다는 그 보원 교수님의 의지와 투지에 감격을 했고요. 진짜로 멋졌는데요. 처음 봤을 때는 이게 진짜 가능할까 했는데 돼서 너무 기쁘고요. 축하드려요. 마침내 미국 WRC 세계기록위원회가 인정하는 공식 기록 인증서가 수여됐습니다. 이 순간 그간의 수고로움이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데요. 해하도에 담은 최창원 교수의 진심이 오래오래 전해지길 바라봅니다. 예술의 보편적 가치를 어떻게 하면 문화 나눔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을 많이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최치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접화군생 4글자가 있는데요. 혼자 되는 일은 세상에 없다.
제가 만마리를 그리면서 수도 없이 많은 친구들의 격려와 용기를 받아서 이 전 과정 굉장히 어려웠던 그 과정을 이겨낸 것은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의 저에게 준 힘, 이것이었다,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홍성 남당항의 명물 대하를 수목화로 그려내고 세계 기록까지 성공해낸 최창원 교수. 그가 해화도에 담은 소망처럼 우리나라와 중국 그리고 전 세계가 평화를 지키고 해양 환경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WRC 세계기록 인증 축하합니다. 영어로는 파인 다이닝, 프랑스어로는 레주이성스. 나라마다 각자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진수성찬. 외식업으로 유명한 일본의 진수성찬 오마카세는 어떨까? 신선한 재료, 창의적인 요리가 돋보이는 일본의 고급 요리 오마카세. 그냥 일본 아니야? 광주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광주에 이제 최초로 스시 오마카세를 지향하는 스시 오마카세 전문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약자를 바로 알아보는 센스. 우선 친절함은 합격. 그릇도 나무 식기도 일본 느낌 제대로네. 앉자마자 제공되는 오픈디쉬. 이타다키마스. 일본식 달걀찜은 푸딩 같은 매력이 있지. 하나하나 내어드리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100% 예약제를 이제 선호하고 있습니다. 텁텁하지 않고 고소한 이 맛. 살짝 남긴 소스에는 밥을 비비는 게 정석이지. 전복에 이어 밥. 같은 소스라도 다르게 즐기는 매력이 있군. 먹는 속도에 맞춰 진행되니까 천천히 음식을 느낄 수 있어서 좋다. 재료도 되게 신선해. 냉동 재료가 거의 없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각지 산지에서 그날 잡힌 생선으로 이제 오마카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먹기 좋게 손으로 건네주는 것도 색다른데? 맛있어. 사르르 녹는다 녹아. 좀 먹었다 싶을 때 나오는 얼큰한 백합탕. 캬, 좋다. 감탄하긴 일러. 스시 오마카세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제주도, 부산, 그다음 서울, 그다음에 이제 새우 같은 경우에는 울릉도 이런 쪽에서 이제 산지로 받고 있습니다. 신선함에 자부심이 느껴진다. 생선에 따라 조리법도 다르니까 다채롭게 맛있어. 에도 시대 때 만들어졌다는 전통 있는 면 요리까지. 후식도 일본답다.
콜콜 맛있었던 초밥은 하나 더. 이제 금태초밥은 기름이 많아서 이제 밥이랑 같이 잘 비비신 다음에 이제 섞어서 김에 싸서 드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신경 써주는 게 꽤 좋은걸? 직접 만든 샤벳까지 먹으면 끝! 잘 먹었습니다. 모든 손님에게 최고의 초밥을 이제 만들어 드리고 싶고요. 초심 잃지 않고 꾸준한 초밥을 만들고 싶습니다. 또 다른 분위기는 상무지구에서. 와, 여긴 되게 고급스러운데? 한우 오마카세로서 이제 한우 종류별로 해서 부위로 이제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같이 곁들일 수 있는 간이식 위주로 해서 음식 준비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제철마다 요리가 나오는데 맨날 다르게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크에는 역시 알코올이지. 종류별로 다 있네. 지금은 이제 진공 포장해서 저온 숙성으로 해서 마이너스 1도 정도에서 30일간 숙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좋은 한우 찾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러니 자부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 오늘 쓸 부위로는 이제 안심, 제살, 채끝살, 꽃갈비살, 호시살 쓸 예정이고요. 맨날 수급 사정에 따라 이제 다르게 고기에서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색깔 참 곱다. 바로 시작되네. 어떤 요리일까? 육회 모나카라고 해서 오픈 디쉬로 준비해드리고 있고요. 크림치즈 육회? 젤리까지. 색감 진짜 예쁘다. 새우 테린 요리라고 해서 새우랑 생크림 이용해서 만든 부친 요리라고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상에 이렇게 다양한 요리가 있었다니. 난 꼭 다 먹어볼 거야. 캬, 소리 좋다. 아, 맛있겠다. 좋아, 아주 잘 구워졌군. 스테이크 먹을 땐 뭐다? 시원하고 달달한 하이볼이다. 먹는 속도 맞춰 굽는 섬세함 칭찬해. 이번엔 메인 요리다. 도톰한 부채살, 어서 내게로 오라. 새삼 느끼는 거지만 요리가 정말 예뻐. 중간중간 나오는 사이드 요리마저 품격이 느껴진다. 아이 참, 쉴 틈 없이 행복하잖아. 같은 경우에 차돌 나물 호밥을 이제 사용하고 있고요. 곤드레 나물이랑 취나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완벽했다. 보통 기념일이나 이제 특별한 날에 오시는데 오셔서 이제 소중한 기억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오랜만인데.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어떤 집입니까? 고깃집이라고 들었는데. 오늘. 예, 오늘은 고깃집입니다. 요즘 뭐 대패 삼겹살부터 시작해서 냉삼겹살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생 삼겹살을 얇게 썰은 집이 있어서 저희 단골집이기도 하고 자주 오는 집입니다. 뭐 돼지 많은 집인가요? 아, 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식육 식당이라서 소, 돼지를 다 같이 취급하고 있어요. 맛은 어때요? 고기는 솔직히 다 거기서 거기긴 한데 좀 특이하게 내준다든가 좋은 숯을 쓰고 예, 그리고 고기도 식육식당만큼 금액 대비 좋은 편이죠. 예. 가성비도 좋다. 예. 저번에도 가성비 좋은 집 소개 많이 해주셨는데. 예. 예. 먹을 때 금액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예.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삼겹살 먹으러 가자. 삼겹살 먹으러 가자. 너도 나도 사랑에 빠져버린 삼겹살 먹으러 가자. 사장님 이제 오늘 보니까 시장이 삼겹살 종류가 많은데. 예. 어떤 건가요? 그냥 같은 일반 똑같은 삼겹살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생대패라고 보시다시피 아주 얇게 썰어 주십니다. 이거 생고기는 어차피 직접 다 손으로 썰어야 됩니다. 기계로 못 써나요? 예, 기계로는 이렇게 못 썰어요. 보통 저희 냉동 삼겹이나 대패 삼겹살은 얼린 다음에 기계로 얇게 쓰니까 수공비가 들어가죠 아무래도. 그래도 많이 썰어 놓을 수 있고. 근데 이건 주문할 때마다 얇게 썰어야 돼요. 직접 썰어 놓지도 못하고. 그럼 주인 업주 입장에서는 이게 좀 배를 같은 그런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실질적으로 재미는 없죠. 오실 때마다 1인분 같은 경우는 삼겹살 한 2덩이 정도면 끝나는데 이건 1인분 쓰려면 몇 조각을 내야 되니까 힘들죠. 그리고 또 얇게 쓰는 게 힘들어요. 생고기 얇게 쓰는 게. 예. 이게 메뉴에 있습니까? 보시다시피 뒤에 보시다시피 생삼겹인데 생대패는 없어요. 그 일부러 사장님께 부탁을 드리죠. 얇은 오늘 생대패 먹고 싶었는데 좀 해달라고 그러면 사장님이 해주십니다. 이거 사람들만 좀 많은. 예. 그냥 생삼겹 주문하시면 보통 삼겹살 2kg 나가요. 이게 먹기도 좋고 얇아서 빨리 구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도 그럼 한돈이라고 질 좋은 돼지고기를 쓰거든요. 돼지고기가 삼겹살이 이렇게 겹이 있어서 삼겹살인데 윗 고기 살 쪽에 보면 이것도 약간 마블링 같이 흰 막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있는 게 좀 더 좋은 거예요. 맛도 좋고. 예. 그냥 이게 아예 빨간 것보다 요 안에 이렇게 흰 기름 짝짝 박혀 있는 게 훨씬 맛있고 좋은 삼겹살입니다. 이게 볶아본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자를 필요도 없이 구워서 바로 드시면 돼요. 예. 그리고 생삼겹은 얇아서 한쪽만 바짝 굽고 돌려서 구우시는 게 훨씬 맛있어요. 자주 비벼는 것보다. 한쪽만 바짝 구워. 예, 완전 노릇노릇하게 되면 뒤쪽은 약간 불만 가도 빨리 익거든요. 그때 바로 드시는 게 너무 또 태우는 것보다 살짝 핏기 가실 때 드시는 게 훨씬 부드러워요. 얇은 고기일수록. 이 삼겹살은 얇아서 안 잘라 드셔도 돼요. 예, 통으로 드시는 게 훨씬 맛있어요. 예.
항시 첫 점은 그냥 접어서 소금만 살짝 찍어 드세요. 이게 냉삼겹하고 좀 다른 게 확실히 부드러워요. 보통 냉삼겹이나 대패는 굽고 나면 약간 딱딱해지고 약간 과자 같은 느낌이 있는데 좀 바짝 구워도 훨씬 부드러워요. 그게 생고기 장점이죠. 예, 금액은 뭐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확실히 센 거 드시면 그 얇은 대패는 식감이 완전 달라요, 드시면. 네. 매웠어. 네. 꿀꿀꿀꿀꿀꿀꿀꿀꿀 돼지를 먹고 돼지가 된다 삼겹살 김치로 구워 맛있게 싸먹 고기 올리고 주위를 보니 오늘 비리하게 많이 드시네. 평상시보다 오늘 식욕이 좀 높이는 것 같은데. 많이 배웠습니다. 하도 혼나서 못 먹는다고. 그리고 이제 식유식당의 특징이죠. 한우도 팔고 돼지고기도 팔고 다 같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총 500g. 500g이죠. 500g에 100g당 17,000원이면 비싼 편은 아니죠. 식육점 가서 사보시면 거의 2만 원 돈 합니다. 툭불 정도 종을 사 드시려면. 그리고 고기를 석쇠에 얹으면 처음에 자주 들썩들썩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 달라붙어요. 이게 특히 좀 뭐로 쓴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가까운 부산에서 가까운 숯 참숯이라고 그 숯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받아서 쓰시는 거죠. 예, 언양에 있는.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좀 더 믿을만하고 좋겠죠. 원래 여기 이제 소고기를 시키시면 사장님 서비스로 먼저 이육사심을 주십니다. 보통 저희 뭐 우돈이나 꼬리살 이런 걸 많이 쓰시는데 여기는 사장님이 특별하게 앞다리살을 쓰신다고 하네요. 그런데 앞다리살을 그러니까 고기 잡자마자 아마 받아서 오시는 것 같아요. 지금 때깔이 다르죠, 여기가 하고는. 예. 색깔이 좀. 예, 진해 여기 검붉게 나온다는 거는 도착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장님 말씀은 아예 냉도 안 받치고 따뜻하게 그대로 쓰신다 하더라고요. 당일은. 그래서 때깔이 이렇게 진하게 나옵니다. 예. 보통 생고기는 첫점 소금 찍어 드세요. 소금 찍어 드시면 확실히 그 맛이 올라와요. 처음에는 무맛인데 씹으면 씹을수록 고기 육향이 올라와요. 이 생고기는 한 반 이상 먹었을 때 그때부터 육향이 싹 올라옵니다. 고소한 기름 맛하고 고기 육향이 확실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럼 보통 레어보다는 미디움 레어가 맛있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숯불에 구우면 이 두께상 레어를 굽기는 힘들어요. 예, 이게 더 두꺼워야지 레어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그것만 이 정도로 딱 노릇하게 구우셔서 좀 두꺼우면 레스팅이 필요한데 이건 레스팅 없이 구워서 바로 이 정도로 해서 구워서 바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 드실 때 팁이면 요 안심 추리를 분리하셔서 요 안심 추리 부위는 좀 더 노릇하게 구워 드시는 게 훨씬 맛있어요. 기름이 많고 육질이 있는 부위라 그냥 뭐 미디움이라 한 건 좀 질겅질겅거려요, 이게. 그러니까 완전 태우듯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서 먹으면 훨씬 고소하게 드실 수 있어요. 예. 안심도 기름이 그렇게 많은 부위가 아니라서 여기서 더 익어버리거나 오버쿡이 돼버리면 뻣뻣해져요. 고기 특성상. 예. 초점은 아무것도 찍지 말고 드셔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고기마다 육향이나 질감이 달라요. 확실히 안심은 부드럽고 고소하고 근데 탁 오는 임팩트는 없는데 이 부드러운 맛을 먹는 거예요, 안심.
이제 요건 안심출입니다. 이 정도 노릇노릇하게 구우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냥 소금만 살짝 끼워 드시는 게 제일 나아요.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예. 냠냠냠냠냠 너의 기억을 다 먹어버릴 거야. 냠냠냠냠냠 너의 미소를 다 먹어버릴 그래도 요즘 분들은 제일 좋아하시는 부위죠, 새우살. 알등심에 붙은 부위인데 등심을 사 드실 때 새우살 없는 거 사 드시면 등심 안 사 드시는 게 나아요. 이 부위 때문에 등심이 비싸지는 겁니다. 예. 예. 저게 뭐 맛이 인기에 있는 게 뭐 등심 부위인데 그냥 새우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알등심을 감싸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작업하면 이렇게 새우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새우살을 붙이는 건데 가셔서 사장님 등심 아래 등심 쪽으로 달라 하시면 새우살 붙은 부위를 드실 수 있어요. 윗등심은 살치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새우살 때문에 드실 거면 아래 등심 달라 해서 식혀 드시는 게 훨씬 맛있어요. 맛이나 식감은 알등심하고 완전 달라요. 예. 훨씬 기름지고 부드럽고 거의 갈비살에서 뭐 본살 정도 드시는 느낌. 고기 구우실 때 특히 소고기는 기름 있는 부위들은 기름이 다 녹고 다 익어야 훨씬 고소한 맛이 나요. 그러니까 안심이나 이런 거는 레오로 드시는 게 훨씬 좋고 기름기 있는 거는 취향이 차이긴 한데 좀 바짝 구워서 그 기름을 다 녹여야 훨씬 고소한 맛이 올라옵니다. 기름 많은 부위는 이 정도 노릇노릇하게 해서 드시는 게 훨씬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부쳐서 드시면 새우살의 부드러움하고 알등심의 거친 맛이 어우러져서 별 차이를 못 느낍니다. 아 그냥 등심은 이런 맛이구나 하는데 따로 드시면 아 이래서 새우살을 사 먹는 거라는 느낌 들어요. 예. 예. 근데 요건 늑간살입니다. 그러니까 갈비뼈 사이 살이라고 보네요. 뼈하고 붙은 살. 이 부위도 보시면 이렇게 근막이 다 붙어 있거든요. 뼈하고 때는 작업하면서 붙어 있는 부위들인데 이 부위가 완전 익어야 맛있어요. 늑간살은 거의 태우듯이 드셔도 돼요. 그러면 거의 태우듯이 드셔도 훨씬 고소하게 드세요. 이걸 그냥 이렇게 핏게 가서 드시면 질겨요. 기름이 물리고. 이건 완전 안에 기름이 다 타야 고소함이 올라와요. 요 기름진 건 와사비 올려 드시면 맛있습니다. 뜨거운 고기 힙합 고기 힙합 뜨거운 고기 힙합 고기 힙합 뜨거운 고기 힙합 고기 힙합 뜨거운 고기 힙합 뭐 가을 좀 놀러 가실 때 보통 고기 사고 가시면 워낙 부위도 많고 힘들어 하시거든요. 고기 고르는 걸. 근데 숯불에 맛있게 뭐 아기들하고 다 맛있게 구워 먹으려 늑간살을 사가시는 게 제일 나아요. 금액도 적당하고 맛도 있고. 뭐 마지막 코스까지는 아닌데 그냥 제가 먹는 팁을 얘기하자면 여기도 차돌박이가 괜찮은 편입니다. 한우로 쓰니까 차돌박이에 이 비빔국수 싸 먹는 게 딱 좋은 팁이에요. 저는 마지막에 드실 때 꼭 국수 시켜서 이 차돌박이는 안 그러면 아까 처음에 먹었던 생삼겹을 같이 싸서 드시면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워낙 기름진 부위라 그다음 식감도 좋아요. 요 끝에 지방들이 단단하거든요. 네. 차돌박이는 고기보다는 지방에서 나오는 기름 맛으로 드시는 거예요. 네. 구우셔서 여기 또 좋은 게 초장값을 따로 안 받으세요. 예, 그냥 고기값만 여기 나오는 고기값만 받으시거든요. 찬이 단출하지만 고기 싼만 거기서 남겨야 되니까 하는데 이 집 사장님은 안 받으세요. 요즘에 초장이 여기다 더 예, 비싼 집은 요즘 한 10,000원대도 있습니다. 7,000원, 8,000원. 예, 그러니까 인원수만 따지면 3명만 오셔도 1인분 고기를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그 이점으로 좀 더 많은 고기를 드실 수 있고 친구들이 여러 분 오셔도 부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고 자주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집을 추천드리면서 다음에 뵙겠습니다.